이제 디스턴스 D를 볼 텐데 사인드 디스턴스라고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x가 직선에 있고 이렇다고 표현을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x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x. 예. 그러면 x는 여기에 있으니까 g of x는 0인 거죠. 그리고 이 x라는 것은 x라는 것은 거리는 그냥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점에서의 거리. 이것은 원점에서의 거리입니다. 원점에서 직선까지 직선인 g of x 이퀄 0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게 d죠. 그 d라는 것은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x라는 방향은 오메가와 같죠. 하지만 오메가의 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노멀라이징을 해서 이 부분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입니다. 크기가 1인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 이제 d가 크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x가 지금 x 벡터는 이 벡터니까 이 벡터는 오메가 벡터와 방향성이 같고 거리는 d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정보,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유닛 벡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다 있긴 한데 제가 다시 써보죠. 오메가 낫, 오메가 트랜스포즈 x인데 오메가 낫 플러스 오메가 트랜스포즈의 x가 d, 오메가 이렇게 됐죠. 이게 0입니다. 왜냐하면 x는 그 직선상에 있으니까. 이것은 이거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뺄 수 있고 d 오메가 트랜스포즈 오메가는 0. 그런데 오메가라는 것이 오메가 트랜스포즈 이건 벡터니까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를 가지고 와서 오메가 낫은 d의 제곱 오메가 0. 그래서 오메가 낫 플러스 d 오메가 0. 따라서 d는 마이너스 오메가 낫 오메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오메가라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90도. 그래서 오메가가 이렇게 정해지면 직선은 이 직선일 수도 있고 이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직선 다 평행한. 그런데 오메가 낫이 정해지면 d가 정해지는 거죠. d는 원점에서의 거리니 제가 딱 원하는 직선을 define 하기 위해서는 d가 세팅이 되면 원점에서의 거리 d가 세팅이 되면 얘는 오메가는 정해졌고 오메가 낫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낫 이퀄 0이 하나의 직선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의미는 여기는 방향성, 노멀한 이것은 원점에서의 거리. 이거의 절대값이 그 거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래서 d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놈을 취하는 거니까 항상 양수이고 지금 d가 이 경우에는 오메가가 지금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d가 다시 이렇게 그림이 복잡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d가 이건데 지금 오메가 방향이 이러니까 지금 d가 사실 이 그림으로 하면 d가 하니까 오메가 낫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 거리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그래서 제가 엄밀하게 좀 뒤쪽에서 더 따질 텐데 여기에서 d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리 플러스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원점에서 d도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딜 수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딜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점이 아니라 거리인데 어디냐 하면
x 점함과 g of x 이퀄 0이라는 직선과의 거리. 전 슬라이드에서는 g of x 0과 원점과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x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저희가 찾고 싶은 건 h죠. h. 그러면 임의의 벡터 x고 그 x는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에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으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거리를 r이라고 했으니까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닛 방향성은 그리고 여기는 수직인 거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는 이 점은 이 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0이 아닙니다. 이제 직선상에 있지 않는 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메가 트랜스포즈 그 다음 x는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오메가 트랜스포즈 이걸 하면 오메가는 이 방향이고 여긴 이 방향이 수직이니까 항상 0이 돼서 여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쪽만 남고 여기가 역시나 스칼라니까 r 오메가 트랜스포즈 오메가 이거는 제곱이 되니 이렇게 해서 지워지고 r 오메가 투놈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이 있는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는 r 오메가라는 것을 알았고 g of x는 0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것인데 이것은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r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r이라는 것은 이 전체 거리인데 이것은 r은 d 플러스 h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d 플러스 h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낫. 그리고 우리가 d를 알고 있죠. d라는 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낫을 전 슬라이드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d에다가 플러스 h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낫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낫 플러스 h 이렇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낫이니까 사라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g of x가 h 오메가 투놈이라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h였죠. h. 그래서 h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h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점 x가 x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사인드 디스턴스죠. 라인에서 수직되게.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x가 이 직선상에 있으면 g of x는 0입니다. 그래서 보면 g of x가 0이니까 그때는 h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예. 그리고 이 점은 원점인데 그러면 g of 0이니까 이거는 x 플러스 오메가 낫에 0을 넣으니까 오메가 낫이 됩니다. 그래서 g of x는 오메가 낫에 이렇게 되고 부호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 방향을 했으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원래 그 전에 제가 마이너스 내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이 있을 때 signed distance가 h가 되는 것이고 부호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런 직선이 있고 만약에 오메가가 이 방향이면 이 방향이면 g of x는 여기가 x 포인트가 있으면 얘는 g of x가 이 거리니까 h가 양수가 되고 밑은 오메가의 놈은 항상 양수니까 h가 양수니까 g of x가 양수겠죠. 이쪽 뒤쪽에 있는 점은 이 거리는 h가 음수가 되고 역시나 g of x가 음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직선에서 그 x에다가 g of x를 넣어서 그것의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두 직선으로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좀 직선과 그 원점과의 거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유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부호에 대해서 그래서 이식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에 있는 점들은 항상 0이죠. 그 얘기는 거리가 0이라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식을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방향은 수직인 거고, 오메가의 같은 저쪽 건너편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양수입니다.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음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메가와 x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를 1과 오메가 나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0, 양수, 음수, 0, 양수, 음수를 따지면 된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 g of x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의 이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인데 오메가를 찾는 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죠. 오메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처럼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첫 번째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y가 다 1로 제가 라벨링을 했고 나머지를 다 마이너스 1로, 지금 라벨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 클래스를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는 y를 다 1,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로 제가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g of x가 플러스가 되고 반대쪽에 있는 클래스가 0이 되게 오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오메가를 찾는 겁니다. 다시 처음 우리 그 퍼셉트론에서 그 예제에서 그 은행 예제에서 이 오메가라는 것은 지금 기하학적으로 이 오메가는 무엇이냐 하면, 제 기하학적 의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오메가와 오메가 그 전에 있었던 걸로 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나서 동시에 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래스가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만약 g of x가 0이면 지금 틀린 게 있는 거죠. 틀린 게 정확하게 이것을 구별하게 이렇게 찾는 것을 오메가를 찾겠다는 거고, 이걸 찾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x가 그 어트리뷰트 또는 피처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웨이트들이었던 거죠. 그게 모티베이션이었고, 기하학적으로는 단순히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찾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 이걸 찾겠다. 이 직선에 어떻게 보면 이 직선을 긋고 이 직선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가지고 오면 그 오메가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오메가를 찾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퍼셉트론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보통 그 알고리즘의 정답을 먼저 말을 하고 그게 왜 make sense 한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해서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걸 h of x라고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페어로 다 존재하게 되고 이 경우 y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어사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펑션을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h of x, x가 주어지고 오메가는 저희가 오메가가 언론입니다. 해서 사인 부호와 h, y가 같으면 그 포인트는 제대로 클래스가 간 거죠. 그런데 그 포인트가 미스클래시파이어 되었다는 것은 말도 이건 플러스였는데 이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였다. 예. 그러면 오메가가 지금에 있는 오메가 값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오메가를 수정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냐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퍼셉트론인데 그 웨이트 벡터 오메가를 업데이트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정답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정답을 뭐 오메가 벡터를 업데이트 할 텐데 그거는 y 여기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고 x라는 것은 벡터입니다. 이렇게 뭐 지금 당장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오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어사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이 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포인트에 g of x를 넣으면 이쪽이 음수가 되죠. 근데 이 포인트는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음수에 사인을 넣으면 g of x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했었으니까 이 직선이 틀린 겁니다. 이 직선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바꿔야겠죠. 바꾼다는 건 오메가가 이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두 가지 미스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y가 플러스 1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미스클래시파이어 되었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n이 지금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yn이 지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이 방향이면 수직이니까 이게 g of x가 0인 거고 이게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x라는 것이 미스클래시파이 되어서 음수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x가 여기 있다는 거죠. xn이. 왜냐면 방향성이 여기 있으면 플러스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오메가를 g of x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메가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걸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해보죠. 오메가가 있고 지금 이때 y가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xn을 하라는 거고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가 오메가 프라임 될 겁니다. 그러면 프라임이 됐으니까 이게 새로운 0이 될 테고 보면 이 x는 이제는 이 직선에 오메가로 봤을 때 플러스 방향에 있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이 포인트는 기존에는 미스클래시파이 되었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제대로 플러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좀 다른 반대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역시 이걸 쓰는데 지금 실제 라벨이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xn이죠. 그리고 실제가 마이너스 1인데
misclassify 됐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인 거고, 이 값은 양수라는 의미입니다. 양수라는 거는 이 xn이라는 것이 g of x의 오메가에 비했을 때 플러스 방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에 있고,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이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오메가고, 이게 g of x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플러스 방향에 있죠. 플러스 방향에 오메가 이 방향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xn 오메가와 에사가 xn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올 테고, 이게 마이너스 xn이고, 이 두 개를 더하면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메가 프라임이 되고, 이거에 대해 90도니까 뭐 이렇게 이게 g0이 돼서 오메가가 이 방향 여기고,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 뒤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커렉션이 됐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오메가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현재 오메가에서 계산을 하고, 그 사인 함수에 그 해서 실제 라벨과 같으면 그대로, 틀리면 오메가가 틀린 거니까 그것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에 대한 룰을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그 포인트에서는 커렉션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커렉션이 되면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미스클래시파이 되지 않을 때까지. 아시겠죠? 근데 뭐 이거는 룰을 세팅하면 컴퓨터가 반복하는 거는 쉬운 일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선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은 데이터, 선형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오메가를 찾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perceptron은 linearly separable 한 separable 한 데이터셋에서만 또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 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도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무한 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알고리즘의 제가 좀 키워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 이터레이티브 하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터레이티브 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값이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그냥 랜덤리 어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예시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미스클래시파이 된 것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옮기게 될 걸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 x라는 인자, 그럼 웨이트를 했었죠. 뭐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이렇게까지 돌아왔었는데, 이것이 바운더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x 그 다음 y는 주어지는 겁니다. given x가 주어지고 y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오메가였습니다. 오메가. 물리적인 의미는 그 x들의 중요도, 웨이트. 자, 그런 이걸 그림으로 보면 x가 들어올 테고 웨이트가 곱해질 겁니다. 지금 곱해졌죠? 그리고 그것을 다 더했습니다.
서메이션. 뭐 여기서는 이걸 1로 세팅을 하면 얘가 바이어스가 되고 나머지는 웨이트가 되는 것이고, 전체로 보면 이걸 웨이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걸 바이어스로 생각하셔도 좋고 웨이트로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 다 더한 다음에 사인 펑션에 넣죠. 사인 펑션에 넣고 그것과 이 y 실제 라벨된 것과 여기가 좀 틀려, 여기를 그냥 비교한다고, 요건 좀 틀린, 엄밀하게 틀린 거고, 그래서 y 햇과 y를 비교해서 맞으면 가만히 있고 틀리면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퍼셉트론인 경우에는 이런 룰로, 그러니까 이 정확한 룰은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뭘 업데이트하냐면 이 오메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오메가.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이 있어요. 이렇게 칼럼으로. 그리고 그 인풋 값들마다 웨이트를 다 곱해서 서메이션을 하고 사인 펑션을 한 다음 그 값이 이 인풋에 해당하는 페어로 해당하는 y와 같으면 그대로, 틀리면 업데이트. 언제까지? 제대로 될 때까지. 저희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찾고 싶은 것은 오메가들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트레이닝 하는 거고 또는 러닝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 데이터에서. 그러고 나면 오메가를 찾은 것이고, 기하학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직선인 거고, 이건 선형입니다. 선형 그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새로운 new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 계산을 해서, 만약 여기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에 속하는 클래스구나, 마이너스 1이면 반대쪽에 속하는 클래스구나 라고 저희가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메가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구조가 여러분들이 좀 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왜 퍼셉트론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뉴런엣지라든지 딥러닝을 추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거기에 아주 기본 유닛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뭐 조금의 이 사인 펑션 대신 다른 펑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구조는 동일하고 기본적인 요소 유닛이 되기 때문에 퍼셉트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셉트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다음 인공신경망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